다음 주제로 이제 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의견은 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TV 토론회 주요 내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셀프 않은 것 공천이라고 같습니다. 하는 이게 지금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연의 재미있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그걸 욕이란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비판할 기능을 좀 갖자. 예, 일단 이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셀프 공천이냐 개항 의뢰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물으니까 의견은 말했지만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셀프 공천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지원 위원장이 아무튼 이미 여러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맞는 것 같고 전화를 했고 예. 공천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아무튼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솔직하게 좀 해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출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출마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또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충분히 더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이재명 그 의원다운 그 정말 발뺌하는 건데요. 내가 공천을 하는 공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셀프 공천 아니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 패널 온 윤희석 대변인 강동갑 가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죠. 네, 그런데 조강특위가 만들어져요. 그럼 조강특위 사무총장 위원장에 조강특위 위원이 있어요. 당대표가 의견을 내요. 그럼 셀프 공천 아니라고 합니까 그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선 후보고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데 전화해서 의견을 좀 냈는데 그러니까 나는 공천을 하는 공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좀. 예. 전 셀프 추천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천과 추천 사이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재명 의원의 색깔은 잘 안 어울리는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러저러해서 이번 대선은 우리가 패배했지만 지방선거부터 다시 당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먼저 도전 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맞춰서 당 지도부가 그럼 여기 이렇게 출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과정을 밟았으면 이재명 의원 캐릭터도 잘 맞고 일리도 매끄러웠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더 논하기 힘들 정도로 예.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의원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최이배 의원님이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후 맥락을 다 잘 아시죠? 그때 저도 개항에 출마를 하려고 개항 여기 고등학교 이 자리에서 나오셨다고. 계산고등학교 나왔다고 원래 이 이재명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했었죠. 출마를 안 했으면 출마를 하려고 가장 큰 피해자예요. 예. 피해자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저 역시 이제 저 출마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힌 것처럼 이재명 당시에 이제 그 고문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딱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더 어떤 출마에 대한 정당성을 더 공개적으로 설명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전적으로. 근데 그게 사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셀프 공천 논란이 생겼다. 사실 생각이 당에서 듭니다. 요청해서 마지못해 이런 느낌보다는 예. 내가 가서 했다. 그게 이재명다웠다는 나왔다는 더 거죠. 여기서 예. 드러나는 게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지선 졌다면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뭐 셀프 공천도 셀프 공천이지만 결국 박지원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재명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딸들이 박지원을 비판한 그 비난의 화살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박지원 위원장을 추천하고 긴밀하게 공천 의논까지 할 정도였던 이재명 의원에게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 이 개딸들의 화살을 맞을 주인공은 박지원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가 1, 2위가 박빙이었던 거 아니냐. 예비 경선에서 어대명이 깨졌다.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근데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원래 다 이게 저기 보면 보도를 보면이라고 돼 있는데 보도를 보면인지 아니면 결과는 비대위원장은 보지 않나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예. 이 선거 결과만큼은 정말 잘 안 새어 나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에 있으면서 오만 정보를 다 빼보고 왔던 입장에서 절대 안 나오는 정보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경선의 결과들은 정말 소수들만 알고 특히나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사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발설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 정도의 그 비대위원장. 업력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의 업력이 있으면 어떻게 승부가 벌어졌겠다는 게 계산이 되는 게 예. 38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박빙이라는 건 제 판단으로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고 사실상 박용진 의원이 타격받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즉 제 짐작에는 저도 같은 그냥 예. 업력으로 짐작하는 건데 이재명 의원 다음 2등으로는 조직표가 좀 들어왔던 강훈식 의원과의 표차가 적지 않았냐 이런 것을 좀 재미있게 풀어내신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후보가 박용진이 아니고 강훈식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알릴 수 있는 그 지금 표현을 거죠.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건데 뭐 저도 역시 결과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뭐 더미래라든지 어떤 조직적인 좀 더 표를 강훈식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죠. 예. 그 제가 양쪽에 물어보니까 둘 다 정확히 우리가 2위다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박용진 포함하면 측과 또 달라집니다.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쪽에 양쪽 다 물어보니까. 저는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의원 측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중앙위원들 표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본선 가면 중앙위원들 영향력이 자제돼서 어차피 어대명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좀 더 국민 관심 고취시키고자 흥미를 돋구고자 하는 효과 하나, 예. 그리고 박용진, 강훈식 단일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견제구 날려주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 못 이기는 척 한 방 맞아주고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